요게 문제인 겁니다. 요게 문제인 건데 이런 거가 있다는 거를 아는 변호사가 거의 없어요. 우리 쪽도 몰랐고 근데 아까 그 신인규 변호사한테도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법관을 기피 신청을 하면 내가 재판받고 있는 이 법관 요놈들인데 엄철, 이훈재, 양지정 요놈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냥 윤석열에게 지령을 받았는지 완전히 그 재판을 일제시나 이 북한이나 미얀마식으로 끌고 가는데 내가 그러면 이놈들한테 재판받기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놈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재판 기피 신청을 했으면 이놈들이 심사하면 안 되잖아요. 이놈들 심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 같은 항소부의 다른 재판부가 심사를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저도 기피 신청을 여러 번 해봤는데 다 항상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판부가 심사를 할 거고 다른 재판부가 심사하면은 기피 신청 사유가 너무 명확해서 원래 기피 신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판사들을 못 믿겠다 그러는 거를 법원이 그걸 인정해 버리면은 지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이 판사들끼리 이 네트워크와 카르텔 때문에 이걸 웬만하면 인정 안 해줍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출하는 기피 신청은 내용이 너무 명확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기피 신청을 하면은 거의 최소한 한 6개월을 고민을 합니다. 해당 재판부가. 이게 만약에 기피 신청이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면요 그냥 바로 기각해 버리거든요. 다른 재판부에 가더라도. 근데 제가 기피 신청을 내면요 끄덕일만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심의를 하고 물론 기각을 해. 그거 대법원에 가. 그럼 대법원에서 또 6개월을 끌어. 그러니까 제가 기피 신청하면 1년을 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까지 근데 기피 신청 내용은 뭐였냐면 되게 아니 태블릿 PC를 고소인인 JTBC도 갖고 보고 검찰도 갖고 봤는데 피의자인 왜 우리만 못 봐야 되냐. 우리도 그 이미징 파일 내놔라. 우리도 보겠다. 이게 무기대등의 원칙인데 너무나 타당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냈을 때 함부로 기각을 못 신 겁니다. 제 주장이 타당하니까. 근데 이번에 낸 기피 신청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타당한 내용이에요. 그것보다도. 이것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지금 재판이 사실 4년 동안 끈 게 아까 얘기했던 무기대등의 원칙. 태블릿 PC의 이미징 파일을 검찰과 고소인 JTBC는 봤는데 왜 나만 못 보냐. 이거 플러스 하나 이 태블릿 조작과 이 실사용자의 주범인 김한수 증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책에 다 설명되어 있지만은 이 태블릿 PC는 우리는 김한수가 샀고 김한수가 개통했고 김한수가 돈을 낸 김한수 거다. 김한수 거를 왜 최선으로 뒤집어 씌웠냐. 이게 우리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왜 변희재는 최성원 거를 김한수 거라고 그랬냐. 그러면 당연히 이 재판에서 제가 김한수를 증인 신청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난 재판부와 검찰도 이거를 반대 못하고 결국 김한수가 증인을 채택이 된 거고 김한수는 요금 납부 내역을 은폐했고 계약서 위조의 주범이고 뭐 다 많이 걸려 있으니까 재판부가 이거를 윤석열이나 JTBC의 입맛대로 빨리 끝내고 싶어도 김한수를 불렀을 때 여기서 어떤 폭탄 터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못 부르고 계속 시간을 끈 거예요. 서로 같이. 저희는 태블릿 PC 이미징 파일 내놓으라고 해서 그런 거고 이제 재판부는 김한수를 불러서 마무리할 용기가 없는 거죠. 김한수를 불렀을 때 우리가 증거 갖추고 질문서 200개를 넣어야 될 텐데 김한수 거기서 자폭할 겁니다. 이번에 김영철 탄핵안에 장시호 나무 자폭하듯이 김한수 나무 자폭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어용 재판부도 차마 그건 못하고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게 지금 4년째 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놈들은 무슨 짓을 했냐? 이놈들은 김한수 증인을 그냥 기각시켜버린 겁니다. 4년 전에 채택돼 있던 김한수 증인을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또 하나 이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막 국가수의 포렌식 보고서를 막 갖다 증거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포렌식 보고서 다 분석했습니다. 이거 국가수가 분석한 거를 검찰이 의도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전문가들과 분석을 해서 국가수 포렌식을 지금 검찰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바로잡겠다. 그래서 국가수의 심규선 연구위원을 증인 채택을 해놨어요.
이것도 당연히 검찰과 재판부가 오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검찰이 포렌식 보고서를 증거로 썼으니까 우리는 그걸 탄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보고서를 만든 놈을 불러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증인 채택이 돼 있는데 이 심기선 증인도 날려버린 겁니다. 이유가 뭐냐? 솔직히 이유가 없어. 이유를 설명을 못해 얘네들이. 이걸 억지로 이유를 만든 거는 기소될 때 당시 그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은 김한수 계약서 위조 증거나 아까 얘기했던 국가수의 포렌식 증거나 이거 내가 기소된 다음에 검찰이 넘긴 거예요. 기소되기 전까지 난 거 몰랐던 증거야. 내가 기소되면서 이 계약서 위조된 걸 내가 받고, 포렌식은 그건 나중에 한참 뒤에, 아마 재판 진행된 다음에 한참 뒤에 검찰이 불법적으로 슬쩍 잡아가지고 집어넣은 건데, 그러면 그런 증거들도 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증거 쓰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재판부에 그럼 증거를 왜 다 제출했습니까? 그걸 다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서 위조를 잡은 거고, 포렌식 자료를 악용하는 검찰의 위증을 다 잡아낸 거거든요. 기소된 다음에 들어온 증거잖아. 포렌식이나 이런 계약서들이. 그걸 증거를 안 쓴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 증거를 다 없애고 시작했어야지. 이게 이것들은 말이 안 돼. 이것들은 정말 대화가 안 되는 놈들이. 아니 원래 이 기소를 해야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공개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몰라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를. 기소된 다음에 검찰이 증거를 내놓으면 그 검찰이 내놓은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탄핵을 하든지. 솔직히 증거를 위조했다는 건 그 당시는 상상도 못했고요. 나중에 우리가 알았지, 증거 위조했다는 거. 그러면 검찰이 증거를 위조한 걸 우리가 발견했는데 이것들은 그러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 그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검찰이 증거를 위조해서 갖다 내는 재판도 말이 안 되지만은 그 위조를 잡아냈는데 증거를 그거 제끼겠다? 위조하든 말든? 이게 북한입니까? 미얀마입니까? 이게. 이런 것들 솔직히 살려두면 돼요? 이 새놈 이거? 내가 구속되는 건 겁이 전혀 안 나. 내가 구속을 10년하든 20년 상관없어. 근데 나 이놈들을 용서 못 하겠어. 이런 놈들이 법복 있고 다른 놈 판결을 내린다. 내가 이 세 놈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들은 도저히. 내가 감옥에 가든 말든 이 세 놈은 내가 끝장내겠다. 그냥 사형시키겠다. 내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 걸렸어 니네 이 자식들아. 감옥 가는 건 나 전혀 무서워하는 사람 아니야 임마. 내가 감옥 무기조 살고 니네들 죽일 수 있다면 나 감옥 가는 사람이야.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윤석열 부역자 특별법 해서 싸그리 윤석열의 부역하느라고 증거를 조작한 판사검사 싹 다 사형시키겠습니다. 내가. 자 근데 이게 지금 뭐냐. 기피 신청을 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말이 안 되는 피의자가 피고인이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서 갖다 낸 거를 그냥 날려버리고 증인을 완전 날려버리고. 원래 이거는 있어요. 이 재판부가 어용 재판부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안 받아주는 경우 있어. 뭐 저 같은 경우도 수없이 경험했는데 이것들은 아예 증인으로 채택되고 증거로 채택돼 있는 거를 날려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그러면은 이 기피 신청은 윤석열에게 매수당하지 않은 재판부면은 난 무조건 기피 신청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놈은 미친놈이든지 윤석열에게 돈 받아먹거나 아마 윤석열에 줄 서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것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했냐? 타 재판부가 심사를 하면 기피 신청이 될까봐 지들이 그냥 간이 이 기각으로 지들이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간이 기각한다는 게. 간이 기각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계속 기피 신청을 낼 때, 그럴 때 이제 간이 기각을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금 기피 신청 사유가 이게 말이 안 되냐고. 이 사건의 핵심 증거 증인을 다 날려버리고 있는데 이 재판을 내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떻게 믿고. 이런 타당한 이유로 이 기피 신청 낸 거를 간이 기각으로 날려버리는데, 간이 기각이 이게 독소 조항이 있었던 게 우리는 못 받아들이죠. 그럼 대법원에 항고를 들어갑니다. 그럼 재판이 중단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내가 믿을 수 없는 놈들, 정말
나쁜 짓을 하는 놈들한테 내가 재판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법에 넘어갔으면 재판 중단돼야 되는데 간이 기각이 되면 재판 중단하지 않고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법원에 한 거에도 대법에서 결정하든 말든 그냥 재판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이 독소 조항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악질적으로 기피 신청을 악용하는 피고인한테 써먹어야 될 거를 정당한 언론사의 요구를 간이 기각으로 날려버린 거죠. 그럼 이것들은 왜 그렇게 했냐? 그냥 때리겠다는 거야. 다음 주 화요일 23일 날 재판이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기피 신청하면은 재판 중단 절차가 된단 말입니다. 간이 기각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23일 날 재판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일 변경 신청을 냈어요. 야, 이거 간이 기각이라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린 당연히 재판 절차가 중단되는 줄 알고 준비 안 했다. 그러면은 이놈들이 정상이면은 당연히 그 재판 기일 변경해 주는 게 맞죠. 변경도 안 시켜줘요. 23일날 그냥 하겠다는 얘기야. 23일날. 그럼 뭐예요? 그냥 때리겠다는 거야. 그냥 때리겠다는 거야. 윤석열이나 저 홍석현이나 이런 최태원이가 시키는 대로 때리겠다는 거야. 이놈들은 철면피들 그냥.